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20일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로요. 그날 이후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몰려들겠지. 세계 각국의 서비스들이 파이 생태계에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상장 이후 파이 생태계에 참여한 기업 수는 지금까지 단 8곳. 그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5개월 동안 단 8개.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요?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파이코인은 지금 막 메인넷을 오픈한 초기 단계라는 거. 그러니까 생태계 참여가 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기업들이 파이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HTX, 집토페이, 파이데어스왑, 차우턱 같은 이름도 나왔고요. SNS마다, 커뮤니티마다 우리 기업도 신청했어요. 곧 KYB 통과 예정입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8개뿐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래서 다시 파이코어 팀의 공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봤습니다. 놓친 게 있는지,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8개의 기업밖에 KYB 승인을 받을 수 없었는지, 팩트에 기반한 진짜 이유를 후반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 생태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이 생태계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KYB 시스템이 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이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디까지를 요구하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KYB, Know Your Business. 말 그대로 당신의 사업체를 증명하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단순히 이름만 있으면 되는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신원, 소유구조, 위험도, 합법성까지 검증된 진짜 실체 있는 사업체만을 생태계 안으로 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어팀이 직접 기업을 하나하나 검증하진 않습니다. 그 역할은 제3자 KYB 제공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즉, KYB 신청 기업은 외부 기관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구조이죠. 바로 그 외부 기관의 문턱이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 KYB 제공업체들은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까요?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기업 등록 정보 확인.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상호명을 조회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곳에서 말이죠. 비등록 업체나 명예 불일치가 있다면 바로 아웃입니다. 둘째, UBO 확인, Ultimate Beneficial Owner, 즉 실소유자 검증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표 이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지배 구조를 따져보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비상장 기업이라면 대표자, 투자자에 대한 신원 인증도 따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KYC까지 병행되죠. 셋째는 사업활동 및 주소 검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선 안 됩니다. 실제 사무실 임대 계약서, 실사용 내역, 홈페이지, SNS 활동까지 진짜 활동하는 기업이라는 증거를 내야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껍데기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넷째, AML 위험 평가. 이건 좀 더 무거운 개념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 따라 이 기업이 위험한 업종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무기 관련 사업 또는 고위험 암호화폐 같은 분야 말이죠. 그리고 이 기업이 국제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진 않은지도 봅니다. OFAC나 UN 감시 목록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드파티 데이터베이스 조회. 이건 신용평가사나 법적 이력,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의 과거 분쟁 이력이나 폐업 도산 기록까지 들여다봅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죠? KYB는 단순히 양식 하나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 IPO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준비해야 하는 진짜 기업 신원 수술대 같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YB를 통과했다는 8개의 기업을 볼 때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5단계를 다 통과하고 살아남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정밀한 5단계를 거쳐야 한다면 왜 기업들은 줄줄이 탈락하는 걸까?
사실 이건 단순한 기준이 까다롭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구조 자체가 기업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파이코어 팀이 직접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먼저 외부의 제3자 KYB 제공업체와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공업체들이 사용하는 기준은 국제적인 금융 규제 수준이라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토페이.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했던 기업이죠. 결제 시스템으로 파이와 통합되면 대박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KYB 승인 리스트에 없죠. 왜일까요? 집토페이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체와 검증이라는 문턱 앞에 기업들이 철저하게 걸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HTX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KYB 승인 기업 명단엔 없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제3자 KYB 제공업체는 단순히 등록 정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실제 위치, 재정 건전성, 과거 법적 분쟁 여부, 해외 규제기관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다 따져봅니다. 이런 고강도 스크리닝을 통과하려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신청조차 못합니다.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준비 서류를 보는 순간 돌아섭니다. 혹은 한번 내보고 탈락하죠. 탈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탈락한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조용히 불합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이 구조 안에서는 정말 몇몇 소수만이 KYB 통과라는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코어팀은 이런 강도 높은 구조를 선택한 걸까요?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야겠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KYB 승인을 받은 단 8개의 기업.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그 8개의 기업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5개월 동안 수많은 신청이 쏟아졌지만 단 8곳만이 KYB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5개월 동안 단 8곳. 그럼 한 달에 평균 1.6곳. 이 속도라면 1년에 20곳 남짓. 생각보다 너무 느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8개의 기업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첫 번째, 대부분 기존의 실체가 확실하게 입증된 기업입니다. 등록 기록이 명확하고 온라인에서 활동 내역이 꾸준히 확인됩니다. 홈페이지 운영, SNS 공식 계정, 제휴 기업 이력 등 껍데기가 아닌 내용물까지 꽉 찬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두 번째, 국제 규제 기준을 이미 충족하거나 가까운 국가의 기업들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처럼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이 철저한 국가 기반 기업들, 이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KYB 비슷한 검증을 경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의 제3자 KYB 시스템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실물 결제 기반보다는 앱 기반, 서비스형 플랫폼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친화적 사업 모델이라는 의미예요. 반면 소규모 결제 매장이나 1인 사업장은 KYB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탈락 사례들은 대부분 중소형 이상의 법인 또는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적은 수의 기업만 최종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KYB 인증을 신청하려면 제3자 KYB 제공업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는 검토되지 않으며 KYB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 KYB 신청 기업이 제3자 업체에서 먼저 합격 도장을 받아야만 파이코어 팀이 그 서류를 들여다보기라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3자에서 떨어지면 파이 생태계 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사도 안 합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파이코어 팀의 기준이 아니라 외부 기관의 기준으로 문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어 팀이 원하는 건
투명성과 신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좁혀진 겁니다. 이게 바로 파이 생태계에 수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국 승인받은 기업은 8개뿐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파이 생태계는 과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마주하고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겨도 될까요? 파이코어 팀이 내세운 원칙 분명히 이해됩니다. KYB 시스템을 통해 생태계 안에 사기 기업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기업만 들어오게 한다. 이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석이고 이상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상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너무나 견고하게, 너무나 높은 문을 세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파이 생태계로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는데 문 앞에는 50T짜리 철문이 있고 문 위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만 들어오라. 그 자격이란 게 법인 등록뿐 아니라 실소유자 확인, AML 리스크 평가, 국제 제재 리스트 통과, 실거래 내역 증명까지 포함된 극한의 검증 절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까다롭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건 제외를 전제로 한 설계에 가깝습니다.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문을 열어둔 게 아니라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문을 닫아둔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코어팀의 내규가 아니라 제3자 기관의 통제에 맡겨졌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선 아무리 파이 생태계와 궁합이 잘 맞고 기술력이 있고 커뮤니티와 연계된 기업이라도 KYB의 서류 단계에서 미끄러지면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구조가 파이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기대는 그랬습니다. 기업들이 몰려들고 생태계가 커지고 파이의 유통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실사용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그 모든 걸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걸 묻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구조는 쉽게 포기할 수도 쉽게 바꿀 수도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KYB 시스템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선택한 이 시스템의 목적은 분명하죠. 사기를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오픈 메인넷 이후 실물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코어팀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부실한 기업 하나라도 들어와 사기, 환불 불가,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파이코인 전체 생태계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택된 게 바로 선 통제, 후 확장 전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KYB,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만 들이겠다는 원칙이죠. 그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 이상과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아니, 문 앞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조용히 탈락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수많은 기업들이 서류 제출조차 못하고 심사에서 탈락하며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로는 연간 승인 기업 수가 20곳 남짓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했던 폭발적인 생태계 확장과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 없는 확장은 결국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암호화폐 업계에는 이미 수도 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KYB라는 시스템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걸 한 번에 요구하고 외부 기준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방식은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검증은 간소화하고 2차에서 심화 검증을 하는 다단계 방식, 국가별 인증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 절차를 줄이는 방안, 커뮤니티 기반 실사용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 이런 여러 대안들이 충분히 가능한 접근입니다. KYB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생태계의 안정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지키려면 지금 같은 일방적인 필터링 시스템은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하지 않지만
이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파이 생태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